안녕하십니까. 건는 명품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죄에 관한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장관인가요? 이제 그분이 문화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정권에 반하는, 정권을 반대하는 이러한 예술인들이 어떠한 국책사업이나 정부에서 지원받는 어떤 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되게 이제 잘못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검찰이 적용한 것은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죄는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냐면요. 구성요건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구성요건 조금 긴데요. 구성요건은 일단은 신분범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이 공무원일 수도 있고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문화체육부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이 그러니까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한테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해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을 지시를 하고 이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일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배제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배제하는 것을 뭐 한 게 직권남용은 맞는데 직권남용이 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죄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의무 없는 행위라고 보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배제, 그 사람들을 어느 행사에 뺀다,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에 뺀다, 뭐 아니면 줄인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자, 누구를 빼서 누구한테 이제 그거를 연락을 해요.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갖다가 또 위에다가 보고를 이렇게 하는 행위는 이러한 연락행위나 보고행위 자체는 원래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대신에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전에 했던 지원 배제 행위로 인한 결과로서의 내용들이 그 보고에 담겼기 때문에 보고한 행위는 의무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요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구성요건에 맞게 해석을 하고 증거를 모아서 인정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를 다 뭉쳐서 처음부터 어떤 목적하에 이루어진 일련 행위다라고 보고 직권남용죄라고 보지는 말라는 거죠. 네. 직권남용죄가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유연성을 다툴 때 이렇게 포괄적인 범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전 정권에 그걸 갖다가 무조건 뭐 잘못했다, 의무 없는 행위를 했다, 직권을 남용했다 라고 하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성이 명백하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라는 걸 했거나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정해 놔야 되는데 이렇게 뭐 포괄적인 조항을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검찰이 아니면 정권의 마음대로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가치 판단을 줘서 이걸 가지고서 그냥 다 직권남용죄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못 끌 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성요건에 명확하게 맞춰서 해석하라고 하는 것도 이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가 없앨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구성요건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미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고등법원은 이제 파기해서 내려보냈고요. 그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 아마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한 범위 해석이 아마 정리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